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태도가 명품인 사람들의 3가지 생각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태도가 이제 기품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죠. 그런 기품 있는 태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원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관심과 노력을 계속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내 태도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는 내가 그야말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요, 명품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몇 가지를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가 명품인 사람들은요, 모든 시간에서 배웁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일들로부터 뭐라도 이제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맨날 이제 눈을 뜨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경험이라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모든 거에 배움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경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막 흐트러지겠어요? 참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나는 이제 모든 시간에서 배우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 전에 커피를 이제 테이크아웃 하러 갔는데 거기 새로 왔는지 알바가 너무 성의 없이 정말 무표정한 귀찮아서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제 커피를 뽑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아침부터 왜 저래? 이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혹시 나도 근무 시간에 저런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알바를 보면서도 이제 내가 깨닫고 배울 만한 게 있는 거죠.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사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자기 일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배움을 얻는 거죠. 무심히 그냥 커피만 가지고 오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모든 시간에서 배운다. 이거를 갖다가 저도 제 태도에다가 막 넣으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넷플릭스에 요새 이제 나온 그 드라마 중에 매정그랑 도쿄라는 그런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드라마를 막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놀라운 요리사들의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일을 사랑하는지. 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나는 과연 내 일에 저렇게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굉장히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기무라 타쿠야인데 자기가 원하는 스텝을 다 모아서 최강 팀을 만드는 이제 과정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나와요. 물론 드라마니까 과장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참 이제 내 태도가 모든 시간에 배운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 드라마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기 이전보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러시안 블루 종인데요. 이름이 노아예요. 가족들이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노아가 이제 생일에 막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다들 선물을 막 사와요. 근데 저희 딸이 고양이 방석을 사온 거예요. 굉장히 방석 하나에 비싸더라고요. 제가 막 화가 났어요. 무슨 고양이 방석 이렇게 비싼 걸로 사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한다는 말이 고양이 용품 중에 명품이래요. 그 말이 더 웃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막 굉장히 보드랍고 막 느낌이 되게 좋은 방석인데 우리 고양이가 거기에 절대로 안 앉는 거예요. 거기서 자지도 않고 호흡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그냥 그 방석만 있어요, 거실에. 그리고 우리 고양이는 뭘 좋아하느냐, 이 테라스에 저희가 이제 택배 박스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내다 놓으면 그 박스에 들어가서 햇빛을 쬐이면서 너무 평화롭게 이렇게 막 기대가지고 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택배가 또 오면 또 박스를 해서 그걸 좋아하니까 갖다 주면 또 새 박스를 또 좋아해요. 새로운 박스, 다양한 사이즈의 그런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넌 참 자유롭구나. 그런 비싼 물건에 대한 편견에서 어쩜 그렇게 자유로운 얘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떤 굉장히 고급 브랜드다 이러면 내 취향과는 관계없이 그 물건을 아끼고 그걸 이제 내 취향과 관계없이 그게 생겼으면 그걸 들고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고양이를 보면서도 참 그 태평스럽고 자존감 넘치는 다 표정, 그 박스 안에서 딱 누워가지고 너무 즐기는 표정을 보면서 그야말로 배울 게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실수하고 또 이제 때로는 후회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수랑 실패의 어떤 의미를 찾는 거, 그래서 또 배우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라도 모든 시간에서 배운다?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대부분의 일에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공감하시죠? 그 유튜버 중에 대단히 젊은 친구가 하는 채널을 하나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잘 됐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서 이제 뭔가 저는 이렇게 좀 띵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와, 어떻게 젊은 친구가 저런 생각을 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그냥 좋은 일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훨씬 모든 상황에 유연해질 수밖에 없겠죠. 유연하게 또 대처하는 게 가능해질 거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명품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요, 변화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아요. 일단 어떤 변화에 대해서 뒤로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해보지 뭐, 긍정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자기가 한 일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냈는데 실패했다, 뭐 시험에 떨어졌다, 뭐 이래도 나의 실패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겸손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이제 방송인 홍진경 씨가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실패하고도 그래, 나도 실패할 수 있어 인정하고 나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겸손한 태도, 그런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그런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부족하면 인정해야 보완하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명품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사실 태도가 명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 관점,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 맞고 이거 틀리고, 그래 너는 틀렸고, 이런 판단을 서슴지 않고 우리가 하잖아요. 뿐만 아니고 저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저 사람 이상이보다는 나랑 다른 거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노력과 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은 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타인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협업을 할 경우라면 어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보면요, 이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해보면 잘 듣는다는 거죠. 예의로서 그냥 억지로 네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정말 궁금해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게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에 집중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중간에 막 질문도 하고 들은 얘기를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이거 너무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가 막 후배가 직장 상사 욕을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제 그 화가 나서 직장 상사 욕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이유를, 그 속마음을 사실 알 수가 있잖아요. 막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 있다가 네가 진짜 공들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대충 들었구나, 그러니까 화가 나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상대가 얘기하는 속마음을 알고 있고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럴만하네. 어떻게 그렇게 팀원 중요한 일을 그렇게 사소하게 넘길 수가 있냐, 팀장이 돼갖고 뭐 이러는 거. 내가 네 마음 알아준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잘 들어주는 방법인 거죠. 또한 이제 상대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도 잘 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상대가 얘기한 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말하던 상대는 그래, 그거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는 내가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잘 듣는 거에는 이제 바디랭귀지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통이라고 하면 말로 하는 소통은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93%는 경청,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 이게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바디랭귀지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잘 듣는 어떤 한 방편이니까.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기쁜 일을 막 신나서 얘기하면 같이 그냥 막 포커페이스로 듣는 게 아니라 막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듣는 거. 이런 간단한 미러링, 이게 바로 가장 좋은 바디랭귀지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그 태도가 명품인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생각 습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더 품격 있게 명품으로 관리하는데 우리 다 같이 애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